안녕하세요, 버식입니다. 오늘은 포브스가 선정한 호주 최고의 부자 1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성 1위로 선정된 자주성가 여성의 아이콘, 아이언 우먼이라고 불리는 지나 라인하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52년 11월 22일, 랭 행콕은 아내와 함께 소호주 북부에서 퍼스 쪽으로 향하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비바람이 매우 심했던 탓에 평소보다 고도를 많이 낮춰서 비행하고 있었는데, 소호주의 필바다 지역을 지나다가 산맥 위에 뭔가 반짝거리는 붉은 바위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어떠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직감을 한 행콕은 그 후 6개월 뒤에 필바다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그 지역을 본격적으로 탐사를 하게 됩니다. 광물 탐사를 마친 행콕은 그 지역에 대량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1955년에 행콕 프로스펙팅을 창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이닝 업체인 리오틴토와 손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필바다 지역의 철광석 산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였던 행콕 회장은 그 당시 12살의 나이였던 자신의 딸인 지나 라인하트를 회사의 중요한 미팅 때마다 항상 대동을 하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영국 총리와의 미팅 때도 딸과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딸인 지나 라인하트를 많이 아꼈고 어릴 적부터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라인하트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상처럼 많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1992년 아버지인 랭 행콕이 타계를 하면서 지나 라인하트는 만 38살의 나이로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그 회사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뿐이었는데요.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서 부채를 돌려막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파산 신청을 하는 거였어요. 라인하트는 회사를 물려받은 직후에 전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개발하지 않은 로이힐, 알파 같은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리오틴토와 함께 호프다운스 광산을 개발하면서 회사의 부채를 빠르게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IMF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였던 1998년에 개발도상국이었던 중국과 인도에서 많은 양의 철광석을 수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철광석 채광을 주업으로 삼던 행콕 프로스펙팅 그룹은 마이닝 붐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지나 라인하트 회장은 불과 2005년까지만 해도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그 후로 7년 뒤인 2012년에는 100억 달러, 하나로 10조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하게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성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현재 행콕그룹의 메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로이힐 광산 프로젝트도 진행되기까지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지역을 탐사했던 업체가 로일 지역은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광산 개발에 처음부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라인하트는 1993년부터 로일 지역의 재검토 의뢰를 꾸준히 요청했고, 그 후 17년이 지난 2010년이 되어서야 로일 지역에 어마어마한 양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지역에서 채굴한 철광석을 실어 나르려면 광산에서 한국까지 약 350km에 달하는 긴 철도와 항만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리 행콕 기업이 우량 기업이라고 해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걸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나 라인하트는 호주와 관련이 있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게 이 프로젝트의 지분을 나눠줄 테니까 와서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가하게 된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인 포스코입니다. 현재 로이힐 광산 프로젝트의 1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는 지금도 여전히 행콕 그룹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기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나 라인하트는 전 세계에 있는 19개의 대형은행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체결 금액이 무려 72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을 조달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전 세계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된 금액 중에서는 역대 최고의 금액이에요. 그리고 2015년 11월 22일 마침내 로이힐 광산에서 채굴된 첫 번째 철광석이 다른 나라에 수출되기 위해서 기차에 실리게 되고, 그리고 이 11월 22일은 아버지 행콕이 경비행기를 타고 처음 필바다를 발견한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3년 전에 아버지가 처음 발견한 그 지역을 딸인 라인하트가 물려받아서 결국에는 대를 이은 사업이 완성된 셈이죠. 어린 나이부터 후계자 교육을 받은 탓인지 지나 라인하트는 정말 심각한 워크홀릭으로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재벌들이 어느정도 자기의 자산이 모이면 개인 전용기를 구매하거나 어느정도 호화로운 생활을 살아가는 반면에 지나 라인하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극도로 기피하고 오히려 주 7일 내내 일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개인 비서가 2명 있는데 한 명은 낮 시간대, 다른 한 명은 야간 시간대 전용 비서라고 하니까 그녀가 얼마나 심한 워커홀릭인지 알 수 있겠죠. 그녀의 별명인 아이언 우먼에 걸맞게 그녀의 롤모델은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영국의 전 총리인 마가렛 대처입니다. 라인하트는 주요 석상에서 진주 목걸이를 항상 차는 걸로 유명한데 이 패션은 마가렛 대처의 옷차림을 따라한 거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 라인하트는 호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너무 높아서 호주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평균 임금을 지금보다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호주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사업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금이 줄어들면 너희가 술, 담배, 마약에 찌들어 사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더 일을 많이 하면 임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매우 걸크러쉬다운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노동자의 임금이 높으면 그만큼 광산에서 생산하는 원자재의 값을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미나 아프리카 광산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금액이 비싸지겠죠. 현재 호주 경제의 불황 원인 중 하나가 마이닝 산업의 침체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녀는 매우 폐쇄적인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언론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정말 극도로 꺼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언론과의 인터뷰는 물론 지인, 가족, 친구, 회사 동료한테도 자신과 회사에 대한 정보 그 어떤 것도 언론에 노출시키지 마라 이런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학창시절 그녀와 같은 기숙사에 지냈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지나 라인하트는 또래 학생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아웃사이더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씻는 걸 귀찮아하는 성격이라서 항상 몸에서 냄새가 났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인지 최근에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횟수도 점점 늘고 있고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 라인하트의 돈에 대한 집착은 가족에 5성애를 뛰어넘을 만큼 정말 광적입니다. 지나 라인하트는 가정부로 들어왔다가 아버지인 행콕과 눈이 맞아서 재혼하게 된 필리핀계 여성 로즈를 정말 극도로 싫어했고 그 때문에 아버지와 다투게 되면서 회사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행콕이 별세한 뒤에는 자신의 계모인 로즈와 재산 분할에 관련해서 무려 14년 동안 법정 공방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녀는 행콕 가문 그리고 자신의 기업에 위해를 끼치려는 그런 사람은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호주를 대표하는 마이닝 업체인 BHP 빌리톤과도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의 아웃사이더 같은 성격 그리고 이렇게 호전적이고 불같은 성격을 보면 지금은 고인이 대신 스티브 잡스와 좀 비슷한 점이 많네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과도 유산 상속에 대해서 법정 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할아버지인 행콕의 유서에 1남 3녀인 지나 라인하트의 자녀들의 나이가 25살이 되면 회사 전체 지분의 23%에 해당하는 그런 유산을 물려주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자기 자녀들이 자기와 아버지가 노력해서 이룩해낸 이 부를 누릴 줄만 알지 아무것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돈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주장을 했고 그의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적 분쟁은 3년 뒤에 지나 라인하트가 분쟁을 포기하게 되면서 그의 자녀들은 그 돈을 무사히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나 라인하트의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했다. 어떻게 자기 자녀들의 몫까지 자기가 챙기려고 하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막대한 유산으로 인해 인생을 나태하게 살 수 있는 자기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로서의 당연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자녀들을 비판하는 그런 언론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재산권 분쟁이 그녀에게 어떤 정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를 밝히는 거와 실제로 기부를 하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 라인하트는 그동안 2번의 결혼을 했고 첫 번째 남편이었던 그렉 헤이워드와는 합의 이혼을 했고 두 번째 남편은 병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현재는 싱글입니다. 대한민국 남자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성이 싱글이랍니다. 거기다가 현재 나이가 만 61세예요. 모두들 이 전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